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공포 속 12월 숨겨진 진짜 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잘 올라가던 증시가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조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폭락이 이어지거나 추세 하락이 이어질 만한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을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락을 피할 수 있을지 여러분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게 있죠. 저희 리얼미국 주식 원래는 영상 자주 찍다가 최근에는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총 2개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지금 현재 시장 뉴스 분석을 토요일 저녁에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한 번의 영상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보를 좀 빠르게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리얼 미국 주식 속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의미 있는 내용들만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링크 클릭하고 접속하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오늘의 영상 내용입니다. 미국 FOMC 이후에 유동성 개선 기대감에 굉장히 오버했었습니다. 증시가 굉장히 이제 오버를 하면서 오라클의 논란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했죠. 오라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좀 부진해도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결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돈을 풀 가능성,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고, 심지어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소폭 양적 완화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돈을 풀어주면서 경기를 살려주는 정책, 유동성을 잘 방어하려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자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뒤에 이어서 지금 다음 날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짜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2명이 나와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FOMC에서 물가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이거 듣다 보니까 틀린 소리 아니거든요. 실제 물가가 문제가 될 만한 요소,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안심하고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중론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너무 오버해서 상승하다가 근데 결국 다시 생각해 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부 비중이 좀 신중한 수급으로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공개되는 주요 지표 요 흐름들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갈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하락 자체는 일부 유동성이 빠져나간 건 맞는데 폭락을 이어지기보다는 신중한 수급이 되었다라는 부분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면 돼요. 호들갑 떨던 사람들이 좀 신중해졌다라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으니까 당연히 증시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지표를 보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별 건강한 조정은 조심할 필요가 있으나 내가 오라클 들고 있고 브로드컴 들고 있으면 일부 AI 기업들이 우려가 있어서 일부 조정받을 수 있으나 사실 그 하락이 시장의 폭락을 만드는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언급되기 시작한 물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AI 기업들 뭐가 문제가 됐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오라클이고 지금 브로드컴이고 실적 발표 내용이고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큰 우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떨어졌잖아요. 다 이런 문제는 다 유동성이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근데 유동성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선 결국 물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받기 시작한 거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 말고 물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가를 정확한 어떤 물가를 보셔야 되는지까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유동성 되돌림의 논란 증시입니다. 뭐 앞서 설명드렸죠. 일단은 왜 이렇게 이게 호들갑을 떨었느냐. 호들갑을 떤 데도 이유가 있어요. 진짜 연방준비위원회가 돈 잘 풀 만한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지금 최근 12월 10일 날짜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새벽 4시였죠.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25% 금리 인하를 진행했어요. 뭐 요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원래는 뭐 금리 인하하면서도 좀 보수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 긍정적인 얘기만 나와서 시장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긍정적이었는데요. 일단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파월 의장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당연히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했어요. 실제 이제 지금 금리가 올랐죠. 물가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렸죠, 정확하게. 그리고 물가는 2026년 1분기 고점을 찍고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세가 없으면 이미 2%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파월 의장은 항상 생각해 보실 게 지금 여태까지 나온 내용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정말 11월 달 현재 12월 달에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물가 지표 내용이 아니라 진짜 과거에 9월 달 나왔던 물가 지표, 그 뒤에 나왔던 물가 지표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좀 밀렸잖아요. 그래 그 전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 말이긴 해요.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물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2026년도 1분기면 고점 찍고 진정될 거야. 관세 문제만 없으면 진정됐을 텐데 관세가 문제였지. 근데 그래도 결국 관세 문제도 일시적이니까 물가는 안정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과감하게 발언했습니다. 실제 이제 경제 데이터 예측치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나 금리 인하 문제가 없다라는 신호가 됐어요. 금리 인하에 물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진행했고 금리 인하 가능성,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다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금리 인하 괜찮구나. 더 이어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연방준비위원회가 2026년도에 한 번 정도의 인하, 2017년도에 한 번 정도 인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렴풋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뭔 생각합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품게 된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이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결론을 냈는데요. 더 추가적인 부양책을 냈는데요. 단기 채권 시장에 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죠. 정확히는 단기 채권 시장이라기보다는 단기 유동성 자금 시장입니다. 실제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게 오버나이트 레포 담보 재출액이라고 해서 사용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은행들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잠깐 급할 때마다 담보 맡긴 돈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하루씩 돈을 중앙은행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 빌리는 겁니다. 당연히 돈이 풍부할 때는 빌릴 이유가 없으니까 건들지도 않다가 돈이 필요할 때 지금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돈을 빌리면 막 요동치니까 이 신호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부족한가? 그죠?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추가적으로 튀어주진 않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걸 확인하자. 뭐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확인을 하자. 지금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 단기 채권 시장이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서 단기 채권 시장을 매수해 주기로 한 겁니다. 매월 400억 달러 하나 더 놓치면 60조 가량에 가까운 돈을 이거 환율 때문에 좀 과대한 좀 금액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감 잡으신 데 참고하시라고 금액은 적어놨습니다. 중요한 건 매입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앞서 보셨던 이 레포 담보 이 제출액이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한도를 뚫어줬습니다. 얼마든지 빌려놨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유동성 문제를 계속해서 용인하지 않고 유동성 문제 단기적인 문제를 잡고 가겠다는 신호를 낸 거죠. 유동성 문제 있으니까 연방준비위원회가 돈도 풀어주네.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쭉쭉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시장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증시 어떻게 되죠? 오르는 거예요. 실제 지금 오라클이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미국 증시는 올랐어요. 심지어 뭐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오라클이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나스닥 종합지수는 AI 관련 종목들이 밀려야 됐었는데 안 밀렸죠. 보이시죠?
안 밀렸고요. 당연히 S&P 500 지수는 오히려 상승해줬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떡상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보이시죠? 그죠? AI 우려가 일부 있으니까 AI 쪽은 좀 안 가더라도 나머지는 결국 돈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막 오른 거예요. 뭔 소리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데 어제 다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오라클 우려, 뭐 브로드컴 우려, 뭐 지금 현재 요건 딱히 중요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시장 하락하니까 좀 억지라고 생각하시죠. 이거 솔직히 이슈는 거의 억지에 가깝습니다. 11% 급락할 정도가 아니에요.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상치에 비해서.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유동성 문제예요. 나중에 밑에 보이시는 지표를 봤을 때에도 유동성 문제 때문에 하락했다는 게 정확하게 티가 납니다. 자, 보면 지난 FMC에서 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스틴 굴스비와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프 슈미드가 금리 인하를 반대한 이유를 공개했는데요. 주요 내용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안심했었는데 분명히 파월 의장이 내년 1분기 찍고 안정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네. 분명히 아직도 물가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시장은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만 듣고 그냥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 없겠죠. 실제 그럼 무슨 물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우리 진짜 가능성이 높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 뒤져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뒤져본 결과 딱 하나가 진짜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다들 최근에 전기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분들께 자주 꽤나 전달해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단하게 원래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요걸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 번쯤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 데이터 센터 부족 현상, 전기 부족 현상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요만큼 짓고 싶은데 지금 요만큼 짓고 싶은데 보이시죠? 준비된 건 요것밖에 없고 부족한 건 빨간색만큼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죠? 계획하고 완벽하게 이제 틀어져요. 어떻게든 전기 생산 이어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천연가스고 원유고 화석연료고 모든 이거 친환경 에너지고 풍력이건 태양광이고 다 도입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사실상 자신의 편을 들어줬었던 에너지 패권하고 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죠. 오히려 풍력단지는 괴롭히다가 최근에 법원 판결로 트럼프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하고 있다라고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게 전기 부족 현상이 안 부족한데도 심지어 이 건설 자체도 막게 되면서 더욱더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현상이 뭐냐? 전기세 인상이에요. 이번 겨울 3년 만에 최대 폭의 전기세 인상을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3년이면 어떤 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져서 물가 원유 가격 폭등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바로 올리지 못하다가 서서히 전기세를 올리기 시작한 적이 이제 3년 전이에요. 딱 그때 당시 올랐을 때 가격 이후로 최대 폭의 전기세 인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미국 전기세 도매 가격이 최근 5년 이내에 5년이 빠졌네요. 5년 이내 도매세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격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267% 급증했습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실제 연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지역 내 정전 가능성도 5배 증가한 지역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 얘기긴 합니다. 근데 전 세계가 다 같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데이터 값은 다 이 수치하는 똑같진 않아도 전기 부족과 가격 상승 현상은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가 집중적으로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2016년도 말 20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세가 오르면 모든 산업의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전기세 인상이라는 건 모든 산업에 전체적으로 싹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 전기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그 올린 전기세가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자세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또 전달을 추가적으로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가장 유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증시가 조정받은 겁니다. AI 관련된 루머 때문에 AI 관련 종목들이 폭락했다. 사실 이건 좀 말도 안 되고요. 유동성이 일부 사라지면서 좀 AI 산업은 좀 비교적 위험한 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비중이 빠져나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파월이 괜찮다 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자라는 분위기에서 파월이 1분기 안정되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1분기 안정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겨울철이 전기세도 인상한다고 하니까 실제 이 물가가 1분기 찍고 안정되는지 확인해봐야겠네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최소 못해도 겨울철이 지나는 적어도 1월달, 2월달, 3월달 나오는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 2, 3월까지는 좀 신중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제 말이 맞는지 주요 자산들의 반응을 보시면 좋겠죠. 실제 AI 우려 때문에 증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유동성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나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딱 보이는 게 실제 주요 채권 금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좀 더 떨어지겠죠, 그죠? 최근에 한 차례 떨어졌죠, 그죠? 근데 2년물 금리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건 영향이 뭐가 또 있냐면 미국이 최근에 연방준비위원회가 매번 그 단기 채권을 매달이죠, 매달 400억 달러치씩 매수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해 주니까 2년물 채권은 어느 정도 박원화가 됐습니다. 자, 근데 10년물 채권 뛰었죠. 예. 직전 이 금리나 분위기 FOMC 발표 직전 내렸던 가격까지 다시 단숨에 올랐고요. 심지어 30년물 채권 더 많이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30년물 채권이 급등했어요. 그죠? 보통 근데 이제 2년물 채권하고 10년물 채권하고 이제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벌어지는 현상은 보통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기도 해서 사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근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사라졌구나. 사람들이 조금 더 신중해졌구나를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지금 현재 변화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그럼 망하는 건가요? 절대 그런 게 아닌 게 애초에 달러 지수도 큰 변동 없었어요. 큰 변동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달러 타출 현상, 이런 미국 탈출 현상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라서 딱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금 가격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일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진짜 시장에 진짜 문제가 터지고 진짜 위기가 터지잖아요. 금 가격도 박살나요. AI 거품론 진짜 터지면서 이제 연쇄 도산하면서 진짜 문제가 된다. 금 가격이 폭락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올랐어요. 그죠? 잠시 대피하는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돼요. 계속 유동성은 풀릴 것 같은데 우리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 수급들이 금을 일부 선택한 거죠.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일부 줄어들고 안전자산 잠시 대피하는 현상들 보여줘서 전형적인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신중해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투자자들이 잠시 FOMC 이후로 큰 낙관론에 빠져 있었으나 다시 신중 모드로 변했다. 그 사이에서 유동성 변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었다. 주요 지표에서는 폭락 시그널로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관찰해봐야겠지만 그죠? 주요 이유는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변화를 좀 더 집중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도 물가 지표에서 조심해봐야 되는 신호가 나오면 또 다음 주에 또 혹은 실시간 여러분들께 뉴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확인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당장에 큰 폭락이 이어지지 않으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의 주요 지표 일정을 보시면 이제 다음 물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졌죠. 원래는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진짜 보시면 이제 곧 있으면 고용 지표 공개됩니다. 16일 날짜로 시간당 임금, 비농업,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 등등 실업률 나오는데 이 비농업 고용시 나오는데 실업률이 중요하죠. 이 4.5포인트 이상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4.6포인트가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겠죠. 연방준비위원회가 4.5포인트를 기준으로 실업률이 고점 찍고 안정될 거라고 봤으니까 예상치와 다른 흐름이 나와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 제가 방금 제가 말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적어도 6포인트 정도는 나와줘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4.4포인트고 예측치가 4.4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물가지표입니다. 11월 물가지표가 12월 18일 날짜로 나오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CPI 지표죠. PCE 지표보다는 아니지만 확실히 연방준비위원회가 신경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10월달 지표가 PCE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까지 연속해서 물가지표가 확인되니까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온지를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얼 미국 주식 속보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핵심 뉴스들 올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실적 발표는 주요한 기업은 뭐 다른 거 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봐야겠죠. 뭐 메모리 반도체 좋을 것 같아서 예상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결과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마 금요일 날 좀 하락해서 좀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당장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유동성 문제가 좀 터지는지는 다음 주 물가 지표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니까요. 혼자 힘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닐지라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이해할 수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